이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록행정사입니다. 어느덧 영업보상의 요건 4가지 중에서 마지막 허가 등 요건만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이주민 여러분들께서 지난 영상을 꼼꼼히 시청하셨다면 영업보상의 대부분을 하셨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보상 현장에 있다 보면 사례들이 너무 다양하고 복잡해서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받으셨다면 주저마시고 저 상록행정사와 상담하시면 힘이 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허가 등 요건도 주의를 기울여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주민 여러분, 늘 해왔듯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영상에서 살폈던 영업손실보상의 전체적인 요건을 리마인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반복하는 것은 이 4가지 요건들이 엔드 조건으로 하나만 충족하지 않더라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제대로 인지하셔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자, 보시면 장소는 적법한 장소여야 하죠. 무허가 건축물이나 불법 형질 변경된 토지에서 한 영업은 보상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시설은 역시 인적 물적 시설을 두루 갖춰야 합니다. 또한 영업은 사업인정 고시일에서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 재개일까지 계속 영업을 하셨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업이 허가나 신고 등을 요하는 경우 그 허가 등을 받으셨어야 하고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허가 조건대로 영업을 하셨어야 합니다. 자, 보시면 허가 등 요건을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 허가 요건은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죠. 또 첫째, 기준일 이전에 허가를 받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허가받은 조건대로 영업을 하셨어야 돼요. 이 2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당연한 말이 되겠지만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를 조건대로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허가 조건대로 영업을 하지 않으셨다면 영업보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주요 쟁점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허가 등에는 당연히 인가나 특허, 등록, 신고를 요하는 경우 신고 등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또한 기준일 이후 허가를 받은 경우는 물론이겠고요. 실제 기준일 이전에 영업을 개시하셨더라도 이후에 허가를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 경우도 인정이 안 됩니다. 특히 자주 분쟁이 있는 게 사업자 등록 여부인데요. 사업자 등록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쉽게 말하면 세금을 걷기 위한 것이죠.
영업손실보상의 요건이 아니라는 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허가 영업이 문제인데요. 무허가 영업은 원칙적으로 영업보상 대상이 아니죠. 그런데 모두 보상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2조 요건을 갖추었다면 최소한의 보상은 받을 수가 있어요. 이때 보상은 통계법에 의한 도시 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 지출비를 기준으로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 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 이거를 영업보상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법원 판례 하나와 국토부 유권 해석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허가 요건과 관련돼서요. 먼저 법원에 의하면 허가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모두 영업보상에서 배척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영업 자체가 위법하지 않다면 보상해야 된다는 취지죠. 당연합니다. 그래야 정당한 보상에 근접할 수가 있는 것이죠. 판결 사례는 이런 겁니다. 체육시설업을 하는 영업주체가 있었어요. 이분이 영업시설을 양도하고 사무실 영업장을 임대했어요. 그런데 그 신고를 하지 못하고 계속 영업을 했죠. 임차인이. 이런 경우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영업보상에서 제외해야 되는지 이게 문제된 거였죠. 이에 대해 법원은 비록 신고는 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한 영업은 아니라고 봤어요. 따라서 영업손실보상을 해야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자주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 이게 국토부 유권 해석이에요. 허가를 받은 사람 따로 있어요. 허가를 받은 사람과 실제 영업한 사람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 국토부는 이에 대해서 허가 받은 자는 당연히 영업을 하지 않았겠죠. 따라서 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고요. 실제 영업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제 영업자는 앞서 말씀드린 시행규칙 52조 요건을 갖춘 경우 무허가 영업 특례 조항이죠. 이걸 적용해서 최소한의 보상은 하여야 한다. 실제 영업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당연한 일입니다. 실제 영업은 했지만 허가는 받지 않은 케이스가 되는 거죠. 참 애매모호합니다. 경우가 참 많아요. 이 요건들 하나하나를 다 살필 수는 없고요. 케이스에 따라서 제대로 파악하고 설득력 있게 주장하면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제 소개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저 상로 경정사는 전국의 공익사업지구를 두루
수년간 다니면서 토지 보상이나 영업 보상, 각종 손실 보상은 물론 이주 대책, 생활 대책 등 이 보상음부만 단연간 지급했어요. 이런 과정에서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많이 경험하면서 전문성을 좀 쌓았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상록 행정사를 치시면은 제 블로그가 있는데요. 거기에 가면은 이 보상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 또는 구제 사례, 법원 판결, 국토부 해석 등 다양하게 좀 제가 실어놨습니다. 갑자기 그 수용 대상이 되셔가지고 당황 많이 되실 텐데 좀 많이 아셔야 제대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꼭 실력을 좀 쌓으시고요. 이런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여기 전화번호 있죠? 저 상록 행정사에게 전화를 주십시오. 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 사무실은 수원시청 옆에 있는데요. 직접 찾아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저 상록 행정사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이주민들께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주민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어야 할 텐데 걱정도 좀 앞서는군요. 이어지는 후속 영상에서 더 다양한 보상 주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